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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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김부겸 오늘 대구시장 출마 선언.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군요. 네, 오늘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요. 이후에 오후에는 대구로 내려가서 이제 시민들 앞에서 다시 출마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네, 서울과 대구 두 곳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이 좀 인상적인데, 예. 그러니까 우선 서울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이제 한동안 좀 정치권에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앙 정치권 이제 복귀를 알리는 한편 또 민주당의 적극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치인이라는 걸 좀 부각하는 메시지로 보이고요. 예. 그 대구에서의 출마 장소를 두고는 뭐 동성로에서 한다, 수성 알파시티에서 한다, 뭐 여러 예측들이 나왔는데 최종 장소는 대구 중구에 있는 228 기념 중앙공원입니다. 그러니까 228 민주화 운동은 4.19 혁명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 228 정신을 좀 되새기자 이런 취지로 보이고, 그리고 또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사람이 이제 김부겸 전 총리예요. 예.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에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설명은 228 기념공원은 대구 시민의 자존심과 변화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이다. 다시 한번 이제 변화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미 이제 유튜브에서 출마 예고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왔던 영상이 그 대구 시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겠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사람은 김부겸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고요. 또 쓰러진 적은 있어도 일어나지 못한 적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김 전 총리 이제 대구에서 4번 이제 도전한 정치인인데 2016년 총선에서는 이제 대구 수성갑에서 당선된 경험이 있지만 이후에 또 2020년 21대 국회에서 또 낙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영상에 나오는 장면은 이제 2020년 그 대구 총선 캠프 해단식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 선거 여러 번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거를 이제 이번 영상에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초반에는 대구시장 출마를 부인 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가 결국은 출마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부겸 전 총리 측 설명은 이제는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 이제 나오게 됐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예. 일단 민주당에서 강하게 출마 요청을 해왔다고 해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직접 김 전 총리 만나서 출마 요청을 했고, 또 지난주에도 이제 공개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이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그때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게 대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돕겠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었잖아요. 그리고 그에 앞서 이제 정 대표가 다해드림 센터장이 되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좀 지원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중요한 게 지금까지 한 번도 대구시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의원도 총선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한 번 네. 유일하게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또 공천 난맥상을 보이는 상황도 있고 또 민주당 지지율도 좋고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 TK 지역을 좀 주요 승부처로 삼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김준일 평론가와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역할이 지금 대구에 있다. 이걸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여당 후보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어제 김부겸 TV에 올라온 영상은 예. 2020년 총선에서 대구에 출마한 뒤에 낙선한 뒤에 해단식에서 한 발언이에요. 그 영상들이 쭉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연속선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고편으로 내가 그동안 4번 도전해서 여러 번 이제 실패를 했는데 예.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어. 왜 나와야 되는지를 이제 오늘 얘기하겠다, 이런 빌드업 이런 빌드업.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거기에서 이제 영상에서 그 해단식에서 2020년 해단식에서 정치인 김부겸은 때가 되면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대구 경북이라는 끊을 수 없는 이 도시의 아픈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도 계속하겠다라고 예. 2020년에 얘기한 거를 다시 갖다 썼습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지금 약속을 출마 상황. 지키는 거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그리고 뭐 사실 일부가요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압승할 거다라는 예측이 많으니 오히려 대구에서 역결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해단식 영상 패배한 뒤의 모습 이런 걸 보면 그런 역결집에 대해서 동정표를 좀 얻으려는 그런 그렇죠. 전략도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낙하산 인사도 아니고 내가 예. 대구에 얼마나 많이 도전을 했고 어. 그러니까 뭐 물을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한 걸로 보이고,
지금 국민의힘은 여전히 지금 대구시장 공천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지금 뭐 경선 작업에 주호영, 이진숙 이제 컷오프 되고 그 나머지 사람들 경선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 예비 후보는 그 28일에 대구 그 라이온즈 예. 거기 야구장 개막식 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명함 뿌렸어요. 지금 컷오프가 됐는데 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얀색이 그래서 그게 음. 모호하게 국민의힘 후보라고 적어놓지 않고 그냥 대구시장 예비 후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뿌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띠도 하얀색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다시 국민의힘에 돌아가 경선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고 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가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제 이게 가처분이 인용되는지가 그러니까요. 되게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게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 예. 다 끝나버리고 만약에 되면 이거 어떻게 될 거냐. 그냥 혼돈의 아노미 상태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은 그냥 정리됐다라고 보고 지금 경기도지사 뭐 그 나머지 후보들 지금 찾는 작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지사도 이미 두 명이 양양자 최고위원 등 두 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더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지금 상고 초려하려고 하는데 유 전 의원은 지금 안 나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아예 호남 쪽에는 광역은 출마자가 없다 보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내가 출마하겠다. 가능성 예. 0%인데 내가 가겠다라고 뭐 매일경제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솔선수범하는 뭐 이미지 뭐 이런 걸 보이겠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두 번째 주제 볼까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논란. 예. 어제 민주당에서 녹취 하나를 공개했는데 네. 이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가 뭐냐면은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이제 주범으로 만들려 그러니까 그 방북 그 대납하는 것과 관련해 예. 이제 주범으로 만들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된 대북 송금 건데 관련된 거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뭐냐부터 좀 볼게요. 그러니까 2023년이에요. 검찰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보내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이제 대신 냈다. 그러니까 즉 대북 송금을 대납했다. 이렇게 보고 이제 수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사실을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 이 진술이 좀 핵심 증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진술 자체가 검찰의 회유나 이제 압박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한 거예요. 이를 뒷받침할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된 건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사 서민석 변호인 사이의 통화 녹취가 나온 건데 이건 녹취 듣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아무 자백이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써볼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화영 씨는 300만 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네, 요 녹취가 2023년 6월 19일에 이뤄진 건데 이때가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일 때예요. 근데 여기 예. 녹취에 보면 300만 불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에 대납했다는 이 방북 비용이고 또 녹취에서 보면은 이재명 지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또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런 건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서 형량이나 수사 조건을 거래한 거 아니냐. 이제 민주당과 서민석 변호사는 이른바 이제 플리바게닝 시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이 밖에도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여러 조치가 가능하다. 공익제보자 인정이나 보석, 추가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 등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의 말이 이제 통화에 계속 나와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이런 정황들 조갑할 때 이제 검찰이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진술을 맞춰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요게 300만 달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스마트팜을 짓는 것 그게 이제 500만 달러인데 합쳐서 800만 달러인데 900만 달러. 네. 예. 일단 여기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재명 지사가 알았냐 몰랐냐. 일단 기소는 돼 있고 재판은 중단돼 있는 네, 상태인데 맞습니다. 그걸 지금 진술을 조작시켰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 거죠.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진술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 근데 박상용 검사 측은 이 보도 나가고 이제 즉각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 없이 짜깁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인이 먼저 이화영을 종범으로 처벌해달라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왜 어려운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 검사 주장은 먼저 제안한 건 검찰이 아니라 이화영 측이다. 이런 건 거죠. 이화영 측에서 종범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자 당신들이 종범이 되려면 요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 이 주장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더 중요한 진술,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통화 시점이 6월 19일인데 이때는 이미 이재명에게 방북비 대납 사실을 두 차례 보고했다는 이전 부지사의 자백이 완료된 시점이라 이 또 허위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건 좀 시간상 순서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실제로 2023년 6월 9일, 14일, 18일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검찰 진술 조사에서 쌍방울이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술이 있고 난 이후의 통화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상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도 이제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녹취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좀 압축해서 이거 어떤 과정인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청취자분들 이해를 할 텐데, 그러니까 쌍방울이 북한에 이제 800만 달러를 보낸 거는 확인이 된 거고, 예. 그거를 이제 뭐 임원들이 책갈피에 껴가지고 중국으로 다 가져가가지고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제 중국 측에 전달한 거 이런 과정까지 다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 중에서 이제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중국의 아니 미국, 그러니까 북한의 스마트팜, 그리고 300만 달러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대북 방북 대가. 또 예. 이제 됐다라는 거 지불이 됐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이화영 지사가 이거를 이제 실무를 다 담당했죠. 쌍방울하고 김성태 회장하고 조율을 하고. 그럼 이제 합리적인 의심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러면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겠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거고 사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계열사 사장이 회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예. 이제 합리적 의심에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기도 하고 뭐 이후에 당 대표도 지내니까 더 이제 강하게 압박이 이제 들어온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플리바게닝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이재명 지사의 지시나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면은 종범이 되는 거는 맞거든요. 이화영 지사가. 예. 그러면은 형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줄어들 있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플리바게닝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먼저 했느냐 아니냐. 당시에 이화영 재판이 받을 때 이화영이 진술이 한번 바뀝니다. 예. 그래서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재판에서 정신 차려라 막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검찰 진술 따르면 앞서 이제 6월 9일 조태임 기자가 얘기한 보면 이 전화 녹취가 있기 전에 이미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예. 나중에 재판장에서는 그건 검찰이 자꾸 회유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다, 없었다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했다가 재판정에 나와서는 다시 이제 부인하고 없었다. 뭐 이게 오락가락했는데, 예. 그 와중에 변호사들이 이거를 회유를 했다라는 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 측이나 이게 주류 쪽의 예. 얘기였는데, 그 설주환 변호사라든지 뭐 많은 변호사들 무슨 소리냐, 이화영이 이미 심경이 변해가지고 본인이 살라고 그런 진술을 하려고 한 거고, 예. 그냥 나는 그냥 그거 못하겠다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는, 이 서준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서준석 모르겠는데 변호사. 예. 지금 이거 녹취를 예. 공개한 이분은 지금 최근에 그 정청래 대표가 당 법률특보로 임명을 하니까 친명들이 강하게 반발을 해가지고 임명이 안 된 분이에요. 왜 예. 이재명한테 불리한 사람만 이렇게 했느냐. 그 전준철 변호사 2차 종합특검도 쌍방울 변호인이었고 뭐 그래가지고 야 반명이냐 정청래 그러면서 막 친명들이 이제 반발했던 그 사람인데, 지난번에 논란됐던 그분이군요. 그 사람이에요. 특보로 하니까 왜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 하면서 이재명을 불라라고 회유했던 변호인이라고 얘기됐던. 근데 예. 이분이 청주시장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통과를 하려면은 이제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스처를 지금 취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런 정치적 배경에서 이게 또 자기가 옛날에 다 찾아내가지고 이게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쨌든 박상용 검사가 좀 부적절하게 플리바게닝을 했다라는 최소한의 그런 도덕적인 문제는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누가 먼저 제안을 하고 예.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일부 조금 뒤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 어제 이 녹취를 공개할 때 주도했던 분입니다. 전용기 의원이 나오니까 같이 좀 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후티 반군 참전 홍해도 막히나. 예, 후티 반군이 공식 발표했어요. 네. 우리도 참전한다. 네, 맞습니다. 홍해도 막겠다. 네. 예. 홍해도 막겠다. 그러니까 가장 우려했던 점이 이제 후티 반군 참전이잖아요. 예. 근데 28일부터 29일 사이에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미사일 공격을 했다. 이제 자신들이 전쟁에 참전했다 공식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럼 미국, 이란, 이스라엘 넘어서 이란의 이제 대리 세력들로까지 이제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후티가 위험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제 미사일 몇 발 쏘는 세력이 아니라 이제 홍해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예. 앞서도 홍해 입구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이제 반복적으로 공격한 전력이 있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길목인데 여기에 원유, 가스, 뭐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나가는 핵심 통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된 상황인데 홍해까지 막히면 전 세계 에너지 대란 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거기다 또 하나 변수가 사우디 참전 변수까지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호르무즈를 이제 우회해서 홍해 연안 이제 안보양 쪽으로 이제 원유를 돌려 수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홍해 통로까지 막히면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란의 공격을 좀 자제해온 사우디가 이 후티 위협이 현실화되면은 이제 참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부대도 지금 중동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되는 거 아니냐, 네. 지상전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수주 내에 뭐 이제 지상전 이뤄질 수 있다, 예. 이제 작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는 전면 침공보다는 특수부대가 이제 일반 보병에 들어가서 이제 기습 작전 형식으로 이뤄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르그섬 전략 거점이나 호르무즈 인근 해협을 노리는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증원도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3,500여 명 규모의 이제 해군과 해병대 배치를 완료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상륙단이 이제 24시간 이내 투입 가도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하고요. 예. 여기에 추가로 이제 1만 병 지상군 파병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최대 규모 한 17,000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방부는 이거 자체가 바로 이제 지상군 투입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 예. 백악관도 요 지상군 준비를 하는 것이 곧 이제 참전하는 거 아니다, 파병하는 건 아니라 이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란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위협을 하면서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좀 같이 주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압박을 하면서 이제 협상을 좀 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해까지도 막힌다. 홍해 쪽에 있는 해협 여기는 저 페르시아만 쪽에 있는 그 해협보다도 호르무즈보다도 훨씬 더 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 막기가 훨씬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아라비아만이 있고 밑에 예. 이제 홍해가 있는 건데 사우디는 이제 내륙에 유전이 있고 반도가 있고 파이프가 이제 양쪽으로 뻗어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분류 이제 양쪽으로 보내다가 이쪽이 아라비아만이 막히니까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이제 예. 홍해 쪽으로 대부분 보내고 있는데 홍해 쪽도 이제 막히면은 이제 기름값이 더 오르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이 중동 반도의 석유가 나갈 데가 없게 되는군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저쪽 지중해로 나가는 길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후티 반군이 그러면 전면적으로 참전할 것인가? 지금까지 참전 안 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굉장히 뭐 화력이 세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마음 먹으면은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약간 이제 이 틈을 타가지고 예. 이스라엘하고 공격했다가 완전히 초토화당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 먹으면 이제 예멘이 남쪽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지금 아직 시선을 못 돌려서 그러지 마음 먹으면은 후티도 쉽게 막 박살낼 수 있다. 후티 반군도.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격을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이란으로부터 그동안 지원을 받았으니 이란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위협을 한 것이다라는 게 좀 더 우세한데 어쨌든 한번 위협을 당하면 여기 다니기 쉽지 않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치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하르그 섬은 이제 원유를 모아둔 데인데 그거는 저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미국은 하르그 섬을 점령하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여러 그 섬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여기를 완전히 점령해 버리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그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게 실제 갈지. 왜냐하면은 그게 그 호르무즈 해협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륙에서 공격당하기가 진짜 좋아요. 그 섬들이. 전체 폭이 33km인데 네. 사실 전체적으로는 얕은 곳이 많고 음. 큰 배가 지나려면 깊어야 되는데 거기는 또 한쪽에 모여 있어서 이것만 따지면은 사실 봉쇄하기가 너무 쉽다. 공수하기가 쉽고 미국이 점령을 하더라도 그게 이란이 이제 거기에 미사일을 포격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지상군을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예. 이게 실제 이제 될지 안 될지 이번 주 일주일이 딱 그 분수령인 것 같습니다. 지상군이 그쪽으로 갈지 안 갈지가. 예. 요게 그 섬들을 호르무즈 해협 앞쪽에 있는 앞서 이제 말한 무슨 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얘기까지 군부대도 거기 있고 근데 미군이 점령을 했어요. 근데 계속 장악하고 있을 수가 있나? 이란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섬들을 사이에 두고 전투만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를 이란이 잃게 되면은 그냥 예. 계속 미사일 쏠 거예요. 거기로 그냥 아. 미군 있는 대로. 그러면 이제 그 피해가 지금 막 심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인명 피해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목표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처럼 보이는데 사실 원래 개방돼 있던 곳이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태의 뉴스쇼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